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들 중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월세가 밀렸는데 나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송 없이 내보낼 순 있나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유튜브 찾아봐도 그냥 법해석뿐이고 너무 답답해서 부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되물어봅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하실 때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하셨나요? 라고요. 오늘은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 방법, 바로 재소전 화해조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법적 조항으로 공인중개사의 영역은 아닌데요. 법의 해석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무에 기반한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게 이 사회잖아요. 많은 임대인분들이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 계약할 때는 임차인이 인상도 좋고 잘 웃는 게 신뢰도 갔는데 막상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질 않아서 월세를 몇 달씩 밀리면서 속 썩이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요. 요새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그걸 또 모른 척하고 있자니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임차인이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된다? 그럴 땐 임대인이 임의로 상가문을 열고 짐을 빼버리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상가에 월세도 안 내는 임차인 짐 빼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걸리고요. 그 기간 중에 월세 안 낸 만큼 보증금 다 깠을 거라서 보증금도 안 남아 있을 거고요. 또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까지 한 달에서 2달 소모되고 강제 집행하면서 강제로 끄집어낸 내부 집기들, 외부 창고에 보관하는 보관료도 임대인이 다 내야 합니다. 또 그 물건들을 가지고 동산 경매에 들어가면 아무도 낙찰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집기들, 임대인이 다 낙찰받아서 결국엔 폐기해야 됩니다. 그 비용들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소송 판결 전에 법원에서 불러서 쌍방간 조정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손해보는 건 임대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고요. 요샌 셀프 소송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변호사 수임료에 소송기간 생기는 임차인과의 대화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라서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리려는 재소전 화해조서는 무엇일까요? 이건 임대차 계약하면서 작성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놓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 조서를 미리 받아주는 제도예요.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시에 주택 같은 경우는 2기지만 상가 같은 경우 3기죠. 만약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바로 퇴거 조치에 협조한다는 식의 내용을 합의하는 거고, 이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명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조서는 쌍방간 합의를 어겼을 때 소송 없이 바로 확정 판결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실제로 3기 월세가 밀린 것이 입증되면 명도 소송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강제 집행 절차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소비되는 시간, 변호사 수임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임대차 계약할 때 현실적으로 정말 할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또 의문도 들고요. 임차인이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협조해줄지도 고민하시는데요. 이거는 보통 임대인, 임차인 양측이 함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야 해서 임차인이 좋게 해줄지 의문이라는 거죠. 이럴 때 임대인은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법정 대리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계약 시에 동행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2명이 필요한데요.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면 다른 변호사 1명을 섭외해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법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대신 법무사는 법적 대리가 안 되므로 서류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 주시고 추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법원에 출석해야 돼서 보통 재소전 화해 전문 변호사에게 많이 의뢰하세요.
아무래도 재소전 화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계약 조항도 더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겠죠? 제가 중개하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소전 화해조서를 함께 작성을 합니다. 보통 비용은 임대인이 100%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는 있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서 반반 비용 부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다 낼지 임차인과 반반 낼지는 고민해보세요. 변호사 수임료들을 생각해 보시고 할지 말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월 임대료가 비싼 곳이라면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다 지불하더라도 꼭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하시라고 조언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인데요.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월 임대료 3기 미납이 있어야 임대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요. 또는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해서 다른 조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1기만 연체해도 명도하겠다는 조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 중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새로 작성도 필요하고요. 임차인의 법인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서 묵시적 갱신, 즉 계약 갱신이 발생할 경우에 재소전 화해조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재소전 화해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재소전 화해조서는 임대차 계약에서 명도소송 절차를 줄여주는 거고요. 월 임대료가 비싸다면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야 임차인이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나중에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매물 소개 영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